본 에피소드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 BY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닥 콘텐츠 크루가 만드는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지금 시작합니다. 타다닥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잘 쉬고 오셨어요? Bluetooth mode. 피자 먹고 싶다. 예예예. 파스타도 싸먹고 싶다. 예예예. 피자에 파스타를 써먹으면 겁나 맛있겠다. 예예예. 쌈, 파스타 쌈. 피자, 이것이 파스타 바로 쌈. K-쌈? Yes. 왜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사회자 멘탈을 일단 한 번씩 흔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 시작이죠. 월요일 아침 반갑습니다. 저희는 타다닥 콘텐츠 크루의 예원이김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알아서 이제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귀염둥이 맹태예요. 네, 사회자님은요? 네, 두치아빠입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다시 해주세요. 기각 처리하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어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그쵸. 네, 쉬고 왔네요. 네, 쉬는 동안에 기가 더 빨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아이패드가 고장나고 네. 중고나라 거래를 하러 잠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책을 14권을 짊어지고 왔거든요. 뭘 샀죠? 왕좌의 게임 전집을 샀습니다. 외전까지. 얼마였는데? 13만 원 들었습니다. 오, 근데 괜찮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내고를 아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퀄리티는 어떻죠? 퀄리티 상품이었어요. 상중하에서 상중하에서. 상이었다고. 되게 컨디션이 좋았나 보네요. 네네네. 네. 좋은 거래 축하합니다. 네. 뭐죠? 뭔가 축하한다고요. 뭐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저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묘하네요. 맞아요. 네.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타다닥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본편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군요. 네,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의 녹음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의 본편 뭐죠? 오늘의 본편 Star is born. 네, 초간단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초간단 줄거리라는 코너가 생겼군요. 네. 네. 그 코너의 드디어. 시작은 제가 먼저네요. 네, 드디어 할게요. 사람이 줄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넘어가. 네. 미국의 컨트리 음악 스타 가수인 잭슨 메인은 무대에 오르기 전 술을 마시며 이명 증상을 앓고 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엘리는 매니저와 다투며 쓰레기를 버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잭슨은 공연 후 술을 마실 곳을 찾다가 아무 바에 들어간다. 사실 그 바는 일반적인 바가 아니었지만 잭슨은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신다. 그러던 도중 분장을 하고 이름이 뭐죠? 라비앙 로즈에 부르는 엘리를 발견한다. 잭슨은 유명 스타였으나 이에 연연하지 않고 쇼가 끝난 후 남아 엘리를 만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잭슨의 도움으로 엘리는 자기 안의 열정을 폭발시키며 최고의 스타로 거듭나지만 잭슨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예술가적 고뇌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는데 네, 출처로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를 참고를 했습니다. 네. 네, 두 개 섞었어요. 네이버가 아니군요. 네. 마치 피자에 스파게티를 싸먹듯 잘 섞으신 거군요. 멋있다. 정말. 네, 이번 추천작은 여운이김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Yes. 네, 여운이. 요즘의 날씨처럼 약간 산을 할 때 보기 좋은 따뜻하고도 그 감성적인 영화. 약간 만추를 떠오르는 영화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귀가 안 좋은가 봐요. 왜요? 약간 선을 한다라고 하죠. 선을 하는데 서울 가는이라고 생각 들어서 서울을 왜 가? 서울 가고 싶군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그러네요. 직장이 서울에 있죠? 너무 힘들어요. 네, 기본 정보 제가 먼저 살펴볼게요. 스타이즈본입니다. 감독이 브래들리 쿠퍼인데요. 감독으로 데뷔작입니다. 네. 레들리 형. 네, 브래들리 쿠퍼는 배우로도 여기서는 주연으로는 출연했죠. 욕심쟁이. 유후. 네. 스타이즈본은 총 4번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4번째 리메이크작이고요. 스타이즈본 4개 영화 중에서 2번째로 이번 영화가 평이 좋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잘생겨서인가요? 아니면 완성도, 레이디 가가님이 나오셨나요? 완성도 측면에서라고 그렇군요. 하는데요. 일단은 방구석 일렬에서 이 전작 3번째 리메이크작이 76년도 작품이거든요. 이 76년도 작품에 대해서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배철수님은 이 작품을 최고라고 그거 해주세요. 꼽으시더라고요. 배철수님.
광고 듣겠습니다. 아니죠. 배철수입니다. 해줘야죠. 배쳤습니다. 좋네요. 뭐가 좋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라도 장기를 좀 끌어내줘야죠. 이게 네 번째 작품인데 그 바로 전작이 76년도예요. 네. 요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 전작이요? 세 번째가? 네. 근데 너무 겹체가 많이 그러게요. 나는데? 30년이 지나도 난 거네요, 거의? 76년도에 배철수님은 이걸 중앙극장, 지금 본인 근무하시는 근처에 중앙극장이라고 있었대요. 철수 형 도대체. 네, 그때 보셨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보면서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저런.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인데 요 분이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배철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네. 레이디 가가 게임이 안 된다. 역대 보컬리스트 순위에 뽑으면 레이디 가가 순위에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래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인데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리메이크는 첫 번째 작품을 리메이크한 거예요. 이번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세 번째 리메이크 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건 뒤에서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을 보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장면이 세 번째에도 나와요. 네, 이번 스타이즈본에도 나오는데 세 번째도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영화 OST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실제로 그래미상을 수상했어요. 이 영화로. 본여로군요. 네. 노래를 엄청 잘하셨나 보네요. 엄청 이게 흠이 없더라고요. 흠이 없어요. 네. 고음 올라가는데 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76년작에 자기가 여주인공도 했지만 제작을 실제 하신 분이기도 해요. 뭐 가수로서 배우로서 양쪽 다 성공하신 분이라고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각 네 편의 영화마다 나오는 노래는 노래 장르가 각기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원작을 리메이크로 한 네 번째 작품이긴 하지만 내용은 세 번째 76년도 작품이랑 비슷한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내용을 만들기 좀 그냥 애매하네. 뭐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캐릭터 수련자도 요것도 되게 많이 줄여놨는데, 네, 아니구나, 안 줄여놨구나. 네. 레이디 가가가 오바됐어요. 네. 감안하시고요. 맹뚜님이 요거 브래들리 쿠퍼부터 해주시죠. 네, 뭐 제가 브래들리 쿠퍼 할게요. 네, 재수없어. 해보세요. 내가 해주도록 하지. 네, 브래들리 쿠퍼 감독 겸 이제 메인 캐릭터죠. 잭슨 메인. 네, 메인 캐릭터 네, 메인. 메인이에요. 이름이 메인이에요. 이름도 메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네요. 네. 잭스 메인. 알겠습니다. 잭스 메인이라는 캐릭터부터 먼저 조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 음악 가수고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이명에 시달리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명이 먼저인지 술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상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네. 최근에 의학계 말로는 어디 논문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약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는 많아요. 외국에서는 되게 국민 약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아스피린인가? 아스피린 왜 국내에서 못 먹어? 맞아요. 국내에서 못 먹지 않아요? 먹어요. 따로 구매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뭐 처방 혹시 다른 가능해요. 거 아니에요? 처방은 되는데 구매는 못 하잖아요. 쉽게는. 원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처방 없이 약을 못 사요. 근데 해외에서는 구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약에 대한 관리 체계가 외국은 다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근데 이게 아스피린이 원인인 경우도 있대요, 이명이. 어. 원인으로 지명되고 있대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안 먹으면 그 과도한 괜찮다. 진통제 섭취가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명이 조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안 나요. 더럽게 말 안 그래요? 들어요. 네. 저도 약 잘 안 먹어요. 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되게 신중하게 해달라고 의사한테 부탁을 하고 처방을 받은 약은 반드시 다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녹용 드세요. 출연을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네, 아무튼 이 캐릭터는 어느 날 술을 먹기 위해 찾아간 술집에 드랙바에서 여장 남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으로 노래하는 엘리를 만나게 됐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공연에 그녀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드랙바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드랙바가 뭔지 아세요? 드랙바가 뭐예요? 드록바는 아는데. 드랙바가 드록바 저도 알아요. 여장 남자. 여장 남자가 노래를 하는 바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조 가슴을 가지고 다니고 네, 거기다 사인도 받죠.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바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를 원래는 이제 트랜스젠더 바라는 용어보단 드랙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드록바가 아니군요. 네, 트랜스포머 바도 아니었군요. 그 덕분에 이제 엘리는 유명해지게 되고요. 결국에 앨범까지 내게 되지만 정작 본인은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잭슨 메인이겠죠.
아픈 과거와 술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형에게 매우 의지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아버지 무덤 문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형과 관계를 지속하게 되지만 뭐 앙금이 남겠죠? 내 생각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싸우다가도 결국은 형하고 관계를 지속하게 되죠. 형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본인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형이라고도 고백하는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네. 스타 탄생 세 번째 리메이크 작품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래미 시상식에서 추대 장면을 브래디 쿠퍼가 단연 최고로 최고이지 않을까?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세 번째 작품을 제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방구석 인력에서 봤어요. 아하. 방구석 인력 통해서 이제 요약된 본을 봤는데 추태 부리는 건 브래들리 쿠퍼가 최고더라고요. 지려버리죠. 역시 행오버. 네. 그렇죠. 네. 오줌까지 싸잖아요. 무대에서 맞아요, 오줌까지 싸는 거 나오죠. 바지가 젖어 내리는 게. 야, 그건 진짜 싼 거 아닐까? 아, 진짜 싼 건가? 아니, 그거 어떻게 그건 표현해요? 아니, 뭐,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걸 주머니에 뭐 물총이라도 넣어놓고. 아니면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있잖아요. 그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총 이렇게 놀이하는 그 고무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물 채우면은 이렇게 뽕 커지면서 이렇게 뭐예요? 그게 약간 그게 뭐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차마 그 입에 못 올리겠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 19금 방송. 그거를 거기다 안에 넣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아무튼, 브래들리 쿠퍼 배우님 한번 얘기해볼게요. 배우 겸 감독님이시고요. 스타이즈본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으로서 평이 너무 좋은 편이네요. 진짜요? 네. 이번 영화 굉장히 네, 성공했어요.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감독을 계속 해라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군요. 잘생겨서 그런 건가? 대중들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방구석 1열의 배철수님의 평으로 어설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 있는 것부터가 어설프대요. 배우니까요. 그게 가수들 한테는 그게 되게 어설퍼 보이고 노래가 못하는 걸로 들리나 봐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요. 그 도입부 굉장히 공연 잘하는 사람 보였거든요. 그래요. 전 그냥 취객인 줄 알았어요. 아, 이렇구나. 역시 과거의 경력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네. 1975년생이고요. 1999년 섹스 인 더 시티로 데뷔했습니다. 대표작으로 섹스 앤 더 시티, 그리고 행오버, 실버 라이팅 플레이트북. 플레이트북이 아니에요? 플레이트북은 뭐죠?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에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저도 잘못 쓴 거네. 스타 이즈 본 있는데, 저는 리미트리스. 리미트리스? 저는 그 에이트 공대. 저는 리미트리스. 리미트리스가 좀 더 유명해진 작품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리미트리스로 더 유명해진 그런데 이제 저는 에이트 공대에서 나왔던 그 바람둥이 이미지가 배우님의 경력으로는 행어버래요. 행오버는 맞죠? 왜냐면 그때 겁나 미남으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 아니, 재미를 떠나서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웃긴 작품을 보고 싶어가지고 추천해달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행어버를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만 그런 것 같아. 근데 평가가. 한 번도 웃긴 장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냐면 총각 파티를 국내에서는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 술 먹고 끝내지 그냥. 그렇죠. 총각 파티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모호하죠. 걔네는 총각 파티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재밌는데 우리 정성 안 맞겠죠? 몰라요. 재미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재미없었어요. 리미트리스나 봐요. 제니 지금 데뷔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제니가 없었어요? 너도 아재야? Dislike Pink Venom, Dislike Pink Venom. 네, 그래서 뭐라는 거야? 배우 겸 감독이었고 감독으로서 저는 합격점을 저는 잘 그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궁금한 사람이지만 거 생겼어요. 네. 섹시 앤 더 시티 봤어요? 네, 조금 봤어요? 봤어요. 저는 그 드라마 너무 많아서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약간 그거네. 무슨 다들 지금 탐정 추림을 OST 얘기하는 건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제발 그거 아니라고. 애플. 맞아, 그거 애플이잖아. 네,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으로서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그것만 기억나는 거지? 뭐요? 나는 가끔 이렇게 OST만 기억나. 광고가 뭔가 생각이 안 나는데 OST만 기억나. 네, 레이디 가가에 대해서는 여운이님 설명해주실까요? 조금 깁니다. 네, 레이디 가가 엘리 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는 가수 지망생이고요. 가수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외모를 너무 지적하는 바람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된 메이크업으로 노래하는 드랙바에서 그녀의 노래 실력을 인정해주니까 그나마 이제 노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였죠. 네, 그게 이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드랙바였기 때문에.
그쵸. 네, 매우 강한 메이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단점을 그 메이크업 아래로 감출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는 과장된 화장이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가려주고 덕분에 드랙바에서 자신 있게 노래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 있었죠. 그 덕분에 이제 또 잭슨이랑 만나게 됐고요. 그렇죠. 그때 드랙바에서 한 그 훌륭한 노래 덕분에 대형 스타인 잭슨 메이는 만나게 되고 그 공연에도 같이 서게 됩니다. 공연에서 공연했던 그 듀엣 장면이 유튜브에서 대박이 나고 그렇죠. 결국에는 가수를 데뷔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네. 본인 자체는 이제 가수로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지만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 잭슨 메이는 마약과 술 그리고 아픈 자신의 과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가져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상해하게 되는 게 엘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뭐 결말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뒤에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결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근데 저 이 캐릭터 처음에 보고 약간 그 배우님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죠? 그 스칼렛 요한슨? 어?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약간 머리 색깔이 약간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스칼렛 요한슨 모습이 왜 이렇게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 블랙 위도우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벤져스 1, 2편 때 시절에 머리 약간 빠글빠글한 그때 모습이 살짝 머리에 있거나 나이 들었을 때 모습? 살짝 그 모습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레이디 가가를 보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그 캐릭터 자체. 전 너무 독보적이어가지고 누구도 닮았다고 생각한 적 레이디 없었어요. 가가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다 눈들의 필터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를. 아니 오히려 그 세 번째 작품 있잖아요. 그 스타 탄생.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 번째까지는 스타 탄생이라고 이제 번안돼서 나왔었는데 직역이래요. 그 스타 탄생의 여주인공이었던 바바라 스프라이젠 셋느? 이름도 어려워. 스타 탄생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 바바라 스트라이센느랑 비슷해요. 오히려. 저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스타 탄생이라고 실제 개봉을 그렇게 했었어요. 스타 탄생. 근데 원작의 이름은 스타이즈본이었어. 콧물 나왔어. 웃겨서요? 아니, 약간 예능 프로 같은 거잖아요? 그쵸. 너무 직역을 해서 이게 약간 의욕이 필요했던 것 같긴 근데 해요. 옛날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외래어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스타 탄생이라고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스타킹이네요. 그런 스타킹이네. 네, 레이디 가가에 대해서도 계속 해주시죠. 레이디 네, 가가. 레이디 가가님입니다. 일단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입니다. 행위예술가, 사업가, 사회운동가를 겸하고 있고요. 사업가도 하세요? 네. 뭘 해요? 뭐예요? 하더라고요. 뭐 사업체가 있대요. 그래요? 그것까지 안 알아왔네요? 네. 아니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레이디 가가만 가지고 1시간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컷한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불립니다. 음악사 역대 가장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팝 아이콘 중 하나로 뽑히고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천재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데뷔 이후 근 10년간 그녀가 팝 음악계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히 지대한데요. 그녀의 정성기 시절에는 대중음악 씬 자체의 판도를 뒤바꿨으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레이디 가가를 카피하고 또 영향받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다수의 메가 히트곡들과 3,500만 장의 앨범 판매고 그리고 견고하고 커다란 팬덤을 보유 중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전위적이고 예술적인 무대 연출로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모든 정규 앨범의 곡을 작사, 작곡하는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그쵸. 일단 대표적인 곡이라고 하면 포커페이스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당연하죠. 뭐 텔레폰도 있고. 맞아요. 텔레폰 진짜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비욘세랑 같이 했던 노래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뒤에도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포커페이스가 왜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 지금?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빠빠빠까 페이스 빠빠빠까 페이스 Carry my little my poker face She's got some 노래 보면 Carry my little my poker face 왜요? 잘 노래.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그 나이트 시네마님 편 이후로 입이 터진 것 같아, 다들. 아주 좋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저희 그냥 유튜브 사실 컨텐츠 뭐 따로 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카메라만 설치해놔도 저기 설치하면 되겠다.
개인적으로 뭐 그 맹뚜님은 뭐 그 레이디 가가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 레이디 가가 노래 잘 많이 안 들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레디오 가가요? 레이디오 가가 그 실제 그거 이름 딴 건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진짜요?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했다고 알고 있고 이제 그를 이제 뭐 하여튼 존경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왜 안 촬영했다고 들었지? 하더라고요. 근데 안 레이디 가가 들었을까? 최근 곡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Rain on Me라고. 저는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들었을까요? 처음에 몰라요. 뭐 너는 내가 들으라는 곡만 듣잖아요. 맞아요. 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나? 약간 아니, 그런 것도 그렇지. 있죠. 아니, 종교적인 뒤에- 이유가 있을 뒤에 수 있어요. 그런 저는. 시비가 걸리기도 했어요. 뒤에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 뒤에 있습니다. 목숨.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허. 하여튼 레이디 가가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주얼에 좀 편향되어 있는 가수로 그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약간 무대 자체가 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콘서트 자극적이잖아요. 특히나 많이 그 자극적이죠. 생고기 드레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자체가. 생고기 들어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 얘기도 뒤에 있습니다. 배고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만 강한 가수인 줄 알았는데 비주얼. 이제 이게 스타이즈본처럼 이렇게 이제 잔잔한 발라드라던가 포크 음악을 심지어 재즈 앨범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음악 스펙트럼이 굉장히 굉장히 넓네? 넓은 가수고요. 자기가 이제 데뷔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그 이제 먼저 데뷔를 할 뻔한 어떤 동료의 살인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서프라이즈 레이디 가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의 노래에 그런 이제 그 살인 사건의 어떤 범인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석이죠, 그냥. 사람들의. 근데 알고 있는 게 이제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이제 데뷔를 할 뻔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게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가수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의문사를 당하게 됐고 그 가족들이 레이디 가가가 자기 딸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모든 영혼까지 다 베껴갔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뽀뉴로군요. 근데 이제 레이디 가가가 지속적으로 자기 노래에 진짜 범인이 누구다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나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죽은 사람의 뭐 남자친구였다라는 거를 예, 노래랑 뮤직비디오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서프라이즈가. 예, 그래서 제가 스타이즈본이라고 결정 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TV를 그냥 돌렸는데 갑자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사건도 좀 있었다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란 게 하는 게 뭐냐면 연계방송 같은 느낌이네요. 연계편성 같은 느낌. 저희 약간 곁다리 그냥 문어발식 뭐 방송이나 그런 맞아. 얘기가 있었다라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를 했다가 최근에는 많이 팬이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래에 메시지를 많이 담는 스타일이고 그렇군요. 퍼포먼스에도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담죠. 근데 진짜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엄청나요. 저는 뭐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일단 배우로도 굉장히 입지를 잘 다져놔가지고 이 스타이즈본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하우스 오브 구찌. 네네네. 요- 다음에 있어요. 네 맞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스타이즈본에서 일단 음악 연기 모두 호평을 받으면서 오스카, 바프타 등 주요 시상식에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고요. 많은 평론가 협회상을 수상하였으며 차기작이었던 리들리 스콧의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연기력에 대해서 큰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오스카 시상자로 초청되는 등 할리우드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배우로 어렸을 때 인식받고 있습니다. 데뷔를 최초 데뷔는 배우로 했던 걸로 일찍 알고 했나요? 있고요. 네네. 뭐 고등학교 때인가? 했던 일찍은 걸로 아니지만 알고- 일찍이네요. 네, 조연으로 출연을 했던 아우, 걸로 조연. 알고 있고요. 약간 은빈 누나 같은 느낌인가? 은빈 누나 아역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표정 왜 저러지? 은빈 누나 갑자기 너무 제가 홀릭에 빠져버려갖고.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이제 무대 퍼포먼스가 너무 강하고 세다 보니 맨 얼굴을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도. 그랬어요. 네, 특히 스타이즈본에서 맨 얼굴을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예? 왜 관심이 없었지? 레이디 가가에? 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블랙 위도우가 닮았다, 뭐 스칼렛 요한슨 닮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는 저도 거예요. 블랙 위도우 닮았다는 건 약간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저도 이해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처음 딱 생얼 보자마자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레이디 가가가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퍼포먼스 엄청 세요. 그 엄정화 맞아요. 엄정화 씨가 디스코 할 때 레이디 가가의 약간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가져온 엄정화 거지. 씨의 머리카락만 금발로 했으면은 거의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내에 첫 내한 공연을 이제 레이디 가가가 했을 때 그 오프닝 왜 이제 가수들이 따로 서잖아요. 네네. 유명 가수들 전에 쓰는 그거에
이정현 씨가 초대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훨씬 레이디 가가가 나오기 훨씬 오래 전인데, 이제 레이디 가가가 감명을 받고 직접 초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명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정현.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로는 이정현 씨도 만만치 않죠? 뭐 그런. 옷 봐. 거의 무슨 여전사야. 네. 최고였죠. 사이버 테크노 전사였죠. 네, 그런 스토리가 좀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네. 헤어질 결심해서 그런 얘기 아이고야. 말고. 네. 사회운동가로서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사회운동가로서의 레이디 가가는 기부, 선행 등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기부 금액으로 10위 안에 여러 번 랭크되었고 1위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네요. LGBT 커뮤니티. LGBT가 이제 동성을 네, 네. 옹호하는 커뮤니티죠. 제가 그렇게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운동들의 거의 대표자 수준으로 노래 Born This Way는 LGBT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앤썸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강연, 연설, SNS에서 LGBT 커뮤니티를 서포트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아마 합니다. 자기가 재단도 있고요. 그렇군요. 재단을 통해서 이 LGBT 성향을 가진 어린 친구들의 상담이나 어떤 삶을 보살펴주는 뭐 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활동이 좀 많습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의 적극적인 지지자로도 네.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외국은 어떤 특정 지지를, 정치인들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거리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연예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은 그런 게 좀 거리낌이 없죠. 네. 이제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 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작가님이, 것 같죠? 네, 제가 직접 그 공연을 가본 적이 있어서 이건 제가 따로 좀 빼놨는데, 당시에 그 소고기 드레스 입을 때 시절이에요. 대박이었죠 그때. 그걸 제가 지금 눈으로 봤어요. 충격이었죠. 그럼 그 앞에서 구워주나요? 아니에요. 아, 젠장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를 어떻게 꾸미냐면 되게 일단은- 멋있었을 것 같은데 토치로 살짝 이렇게 구워주면. 일단은 그 올림픽 홀이었어요. 메인 홀이었고 거기에 매진이었고 그걸 다 채웠어요. 아. 그것도 대단했는데 일단 무대가 앞에 무대가 여러 겹이야. 그 옛날에 그 여러 미미의 집 겹이라는 건 뭐예요? 미미의 집 알아요? 미미의 집이요? 그 있잖아요. 장난감 상자를 이렇게 열면은 이게 열면은 안에 집이 나오고 또 하나 열면 집이 나오고 무대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노래 몇 개 하고 하나 문을 열면 또 안에 무대가 또 나오고 또 그걸 문을 열면 한 세 겹인가 네 겹으로 되어 이렇게 무대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무대 중간에를 구멍을 파놨어. 구멍을 파놔서 거기에 100명 정도 이제 스탠딩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너무 특별석을 좋았겠는데, 거기? 만들었는데 거길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랬죠? 거길 들어가려고 전날 그러니까 새벽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줄을 섰어요. 에? 저녁 공연인데. 아, 연차 내고? 네. 저녁 공연이었는데 새벽에 첫 기차를 타고 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맹투님한테 지금 생고기 드레스를 보여드렸어요. 표정이- 표치로 구우면 되게 맛있겠다. 어떻게 구워요 이거를? 어떻게든 굽죠. 뭐 구우면 구울 수 있지. 근데 저는 생고기 드레스 어렸을 때 봤던 거라 약간 기억이 흐릿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진짜 생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생고기 이미 말고도 부위를 노출을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네, 자극적으로 좀 의상이 좀 그랬죠. 심지어 오래 있으면 냄새도 난다고 했었죠. 맞아요. 네. 아, 네. 그치. 이게 의미가- 상온에 노출되는 건데. 의미가 좀 있었던 게 동성애 옹호 발언도 굉장히 세게 했고, 뭐 행위회술, 뭐 소고기로 된 옷을 입는다거나, 사람을 고기 가는 기계 있죠, 왜? 그 고기 분쇄하는 네, 기계에 분쇄기.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실제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대형 분쇄기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남자를 밀어넣고 갈아버리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게 실제 그 현대카드 공연 때 있었던 공연 내용이고, 근데 그게 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 미국 동성애자 군인을 억압하는 군 법이 만들어져요, 미국에서. Don't Ask, Don't Tell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에 적극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이 법안을 반대한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고기처럼 갈리는 남자들이 다 군인처럼, 있어요, 복장들이. 뭐, 몸들이 다 좋다는 거지. 네. 레이디 가가 투어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이제 슈퍼 콘서트였는데, 이 공연이 레이디 가가 2012년부터 13년 월드 투어인 The Born This Way Ball의 스타트 공연을 한국에서 했어요. 어허. 네. 공연 직전에 18세 미만으로 관람 불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공연 내용이 이제 소고기 드레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야하잖아요. 그러면서 18세로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 공연으로 바뀌면서 뭐 환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한기총. 저 한기총이라고 그래도 어딘지 몰랐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네, 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레이디 가가 내한을
적극 반대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국내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기총에서 싫어할 만한 뭐 행위만 했어요. 악마의 악마 뭐였지 그거라면서 막 숭배자라면서 약간 그 깠던 그런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네네. 링크를 좀 들어가 보시면 아주 뭐 이제 티켓 시위도 하고 현대 자동차 본사 앞에서 엄청난 시위를 했었어요.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반대. 왜냐면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 그룹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리고 제가 그 공연에 줄을 서면서도 반대 시위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시위하는 것들을 옆에서 직접 본 적이 있었던 있다. 네,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맹두님의 그 의식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걸. 그렇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레이디 가가에 대한 레이디 가가가 어떤 인상이었냐라고 묻는다면은, 문제야.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관심 받고 싶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약간 저희 학생 때의 레이디 가가 인식이었다. 네, 근데 약간 다 그 행위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들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그쵸. 좋은 평가를 좀 받는 거죠. 시간이 그때 지나면 당시에는 해결. 악동이었어요, 악동.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레이디 가가는 악동에서 벗어났는데 그때 당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가수가 이제 에미넴이 있었는데 맞아요. 에미넴은 지금도 악동으로 남았죠. 할미넴. 에미넴 아니에요. 자체는 원래 힙합신이 악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좀 있던 데다가 흑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백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유일한 그때 당시에 백인이었고 그러면서 약간 좀 흑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백인들 사이에서도 흑인들 사이에서도 끼지 못하는 약간 좀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있죠. 그래서 레이디 가가는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대형 가수로 발전을 했고 그때 당시 행위들이 다 좋은 평을 좀 이제 보니 좋은 평을 좀 받고 있는데 다시 보니 선녀였다.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한마디로 저희가 균을 받던 근데- 느낌이네요. 듀는 아니 근데 있었죠. 이제 소고기 옷을 입은 거는 지금 봐도 충격적이에요. 왜 입맛을 다시죠? 맥주님 왜 입맛을 다시죠? 토치로 구우면 맛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출연자들을 살펴보고요. 리뷰 콘텐츠의 특징과 주요 사항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생각했는데 네. 소고기 드레스잖아요. 네, 그 네. 자이글처럼 그 기계를 갖다 적외선으로. 놨으면 적외선으로 살도 이렇게 이거, 했으면 살도 이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태닝 기계! 그래, 태닝 기계가 있네요. 아, 왜 저래? 네, 그래서 콘텐츠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요? 맹두님이요? 저인가요? 네. 왜죠? 뭘 저네요. 왜요? 네. 리메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37년 원작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는 할리우드의 배우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뭐 그렇겠죠. 가수들보다는 배우들로 만드는 게 조금 네, 더 그래서 할리우드니까요. 네, 37년도 작품은 배우들 얘기예요. 스톤 내용은 비슷하네. 비슷한데 이제 뭐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이제 여자 이제 신인 배우를 발굴해내고 뭐 이런 스토리인 거죠. 음흠. 네. 그리고 1954년에 뮤지컬로 리메이크가 되는데 할리우드 배우들의 이야기는 유지됩니다. 근데 뭐 네. 뮤지컬로 표현하기에는 딱 좋긴 하죠. 그쵸. 네. 가수로 표현하기에는 그냥 뮤직비디오죠. 배우인데 이제 뮤지컬로. 음흠. 네. 그리고 1976년에는 락스타와의 사랑으로 원작을 리메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예 배우에서 이제 뮤지션으로 넘어가게 가수로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76년도에 당시에 주인공들이 다 노래를 직접 부르는 가수들인데 76년도에 남자 주인공은 컨츄리 가수였대요. 그때 당시 실제로. 컨트리 팝. 네, 실제 컨츄리 가수인데 그걸 락스타로 바꿔놨고 내용이 살짝 조금 달라요.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에 리메이크된 이때에는 37년 원작을 리메이크하였으나 내용은 이제 76년 락 음악과 동일한 음악으로 만들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느낌은 76년도의 작품과 느낌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평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만들기 쉬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이게 쉬워서 그런지 모른지 아니면은 그 작품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37년도면 거의 2차 세계대전.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제 뭐 무대 공포증이나 뭐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어떤 여배우 혹은 여가수가 어떤 남자 잘 만나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그 남자는 망가져가는 약간 스토리. 많이 들어본 스토리들 아니에요? 신데렐라 약간 조금 이게 내용이 차용된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티브가 된 작품들이 파생된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남자
그 남자, 그 여자 작사. 약간 모티브가 됐을 것 그것도 모티브 될것 같기도 같은데. 해요. 약간. 약간 거녀소녀하게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들의 영향을 좀 많이 준 컨텐츠들이 많다. 소로소롬하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언젠간 또 5번째 리메이크가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쵸. 누군가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OST 쪽도 계속 해주시죠. 아, 제가 계속 하는 건가요? 네. 네, OST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싫으세요? 하겠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진두지휘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화 제작 당시에 영화 제작 직전에 본인이 앨범을 같이 만들었던 작곡가들과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OST는 거의 레이디 가가 작품이라. 편했겠네요. 레이디 가가 사단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봐요. 레사단. 네. 모든 곡을 세트장에서 라이브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오, 와우. 네. 모든 곡을 네. 힘들었겠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퀄리티를 많이 높이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여로군요. 네. 앨범은 메타크리틱 점수 78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롤링스톤지, 올뮤직, NME? 네, 이게 이거 음악 뭐예요? 잡지예요. 그렇대요. 네. 지명한 음악지로부터 80점을 부여받는 등 음악적으로도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또한 빌보드 앨범 차트 넘버 1으로 데뷔해서 4주간 넘버 1을 차지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지만 음악은 이미 익히 알고 있네요. 특히 그 레이디 가가 클라이막스에서 하면서 쫙 맞아요. 치고 올라갈 때 닭살이 쫙 떴죠. 마지막 장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 장면 노래 부르는 장면. 저는 처음에 등장하는 그 드랙바에 등장하는 것도 너무 어마어마해요. 되게 그래요? 놀랐어요. 저는 마지막이 더 좋던데. 저는 첫 공연할 때 둘이 함께 맞춘 거. 그때도 이게 임팩트가 딱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임팩트가 다 다르게 다 있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역시 레이디 가가. 저는 또 한 번 또 봤다고 또 우리 레이디 가가 또. 우리 레이디 가가. 어쨌든 뭐 두채바님이랑 친해지면 다 우리가 붙는 것 같으니까 뭐 알아서 다들 섭외해 오세요. 그쵸? 뭐가 그쳐요? 뭐가 그쳐요? 할 수 있죠? 레이디 가가 섭외해 오실 수 있는 Radio 거죠? 가가, Radio 구구. 야, 근데 여기서 레이디 가가님이 와가지고 딱 진짜 타다닥 사랑해요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쉣, 그건 완전 진짜 와우. 섭외 여러분. 처먹어.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닌가? 단소로 때리든가 해야지 내가 진짜. 그래서- 노래는 뭐 워낙 잘하는 분이니까. 네. 진짜 OST 장난 아니죠.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OST 자체만으로 그냥 영화를 빼고도 저희가 라라랜드 때 되게 노래 좋다 흥분하면서 그랬지만 라라랜드 영상 빼고 그러니까 영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았을 거. 이거만큼 폭발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오프닝 노래 빼고는 사실상 라라랜드 노래 안 들어요. 갑자기 깐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으로 봤을 땐 다 멋있는데 영상을 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오프닝 곡 빼고 다 안 봐요. 저는 시리 오브 스타 정도? City of Stars. Stars. 니니니니. 근데 영화를 빼고 OST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도 스타이즈본에 좀 한 표를 좀 주고 Star is 싶어요. born. 네. 레이디 가가의 어떤 상품성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를 위해서 노래 만들어진 쪽으로 거라. 노래 쪽으로는 제대로 맞아요. 이게 이제 비주얼은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기존의 레이디 가가 다른 앨범들에 비해서는 빗바. 그래서 저는 레이디 가가가 재즈 앨범을 낸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레이디 가가의 뭐 팬이라고 조금 뭐 일컬어 뭐 국내에서는 사실 어른분들은 되게 안 좋아하죠. 양성애자라고 대놓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결혼 그러니까 약혼과 파혼을 되게 밥 먹듯이 하거든요. 사실 밥 먹듯이까지는 아니지만 유교 정서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그 스타는 아닌데. 그렇죠. 유교 정서에 안 맞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각자의 코너가 생겼죠. 점점점 나쁜 점 좋은 점 별점 점점점 잘 만드네. 잠깐만 이거 언제 뭔가 따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뱅뱅뱅 그거 아니야 지금 따라하는 거? 그런가? 뱅뱅뱅 뭐였지 이거? 뭐 복잡한 것이 뭐죠? 타다닥게 좋은 노 타다닥게 별점 듣고 싶니 점점점. 이제는 그냥 아주 CM송까지 만드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죠? 뱅뱅뱅하고 크크크. 뱅뱅뱅 광고. 그 광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타다닥게 좋은 점 듣고 싶니 점점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코너를 지난 녹음 때부터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맥주님의 점점점 살펴볼까요? 네, 저의 점점점은요. 좋은 점은 저는 그 리미트리스 때 봤던 배우님 이미지 남자 배우님이 확실히 와씨 이 남자는 안 늙는 건가? 라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 사람 안 늙는 건가 보다. 저 보고 많이 늙었다 그랬는데? 그래? 나는 그 정도면 좀 덜 늙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훅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안 보다 보면은. 근데 이게 외국인 특유의 그런 늙어지면서 멋져지는 그런 미가 있어요. 중년미? 난 많이 늙었다 싶어. 일단 그런 느낌이 좀 멋있었고 레이디 가가를 처음 접했는데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몰랐어요. 노래를 잘해요. 춤도 잘 노래도 추고. 맞아. 그건 뭐 워낙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니까. 텔레폰 들어보잖아.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 이따 가면서 틀어주세요. 예, 텔레폰. 캘리포니아 드림 이건가요? 아니에요. 뭐야? 그건 캘리포니아. 갑자기 왜 그렇군요. 중경감님이랑 섞어버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악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 저는 맨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추모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 세 번째 리메이크작에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내가 본 건 마지막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남편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기억들을 리메이크 해주는 장면들이 이제 중간중간 넣어주잖아요. 자기가 이제 회상을 경험했던 하면서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멋있었던 게 다른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난 당신만을 기억할 거야라는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공연 실황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약간 나쁜 점은 아닌데 의아했던 점이 있어요. 저러고 강강 결혼을 안 할까? 결국에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인 나라에서 안 할까? 그래도 오픈마인드여도 그 안에도 그래도 추억 뭐 마음에 남을 수 있지. 순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남편을 잊지는 않았지만 그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그런 모든 감정이 혹시 그렇게 되면 혹시 약간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 혹시 남편이 잭이 네. 자살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같은 사고로 죽었다면 그럼 보험금을 든든히 챙겨서 가야지. 저는 사실 그럼 어땠을까요? 이 영화 결말이 10억을 받았습니다 엔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남편은 아낌없이 다 주고 떠나고 이제 아내는 스타가 되고 돈도 많아지고 보험금도 챙기고 맞아요. 이렇게 속물들. 약간 보자마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10억을 받았습니다. 엔딩이네? 그러니까 결말이 만약에 자살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같은 사고였다. 자살이 아니었으면 더 나오죠. 그러니까 더 그랬으면 나쁜 이제 놈인 것 같아. 그러면 작품이 어땠을까? 그랬으면 엘리가 어땠을 것 같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영화를 보는 본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제 당황했겠죠. 왜 이렇게 죽이지? 저기 여운이 김님은요? 저는 그냥 오히려 자살이나 자동차 사고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겪고 있던 고통은 계속 있었으니까. 아니, 원래 자살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저는 사고로 죽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자살이나 이런 건 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 게 조금 더 75년도 작품은 사망 원인이 자동차 사고였어요. 쿵탕쿵탕.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요? 도로공사에서 싫어하겠군요. 네, 계속해 주시죠. 도로공사에서 그렇군요. 도로공사에서 싫어하겠네요. 한국도로공사? 네. 많이 주세요. 뭐요? 네. 별점은 얘기 안 했군요. 네. 저 4.6점이요. 높네요. 굉장히 높네요.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좀 먹여 살렸어요. 오. 라라랜드랑 별로 다 차이가 없네요. 라라랜드는 앞부분이 아니었으면 보지 않았을 거다. 이 영화는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보지 않았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나 마지막 씬에서 요즘에 코카콜라 광고 아나요? 코카콜라 맛있다. 무슨 매직. It's a kind of magic. 맞아, 그거. Wrong go. 코카콜라 광고. 못 봤어요, 저는. 그거 누가 나와요? 느낌 비슷한 것 It's a 같기도 하고. magic. It's a kind of magic. 저는 왜 그거 생각이 났을까요? 잘한다. 그 광고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외웠어. 자랑이다. 자, 여운이 점점점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이 영화의 좋은 점은 속도감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는 쓸데없는 부분에다가 절대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고통받는 건 고통받는데 쭉 가고, 그리고 이제 기쁜 거는 기쁜 대로 쭉 충실해. 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더 간결하고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초 넘기기 안 해도 좋았어. 맞아요. 5초 넘기기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 전 뒤로 가기 좀 했어. 이게 사실 앞으로 가긴 했어요. 맞아요. 음악 영화의 특징이 약간의 그 감정선 극대화를 위해서 늘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넣어요. 음악을 하는 순간 빼곤 다 들어줘. 웬만해서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속도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라는 배우의 연기력이 정말 출중했어요. 너무 좋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브래들리 쿠퍼랑 여기 나오는 브래들리 쿠퍼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OST는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였고요. Yes. 영화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10억을 받았습니다 엔딩. 그러니까 보험 상조네요. 아니, 이게 다르구나. 보험 팔아먹기 위한 영화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 너무 엘리에게 치중된 그 기쁨과 행복과 보상들이 쏠려 있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은 되게 피폐해졌고, 그러나 와이프는 되게 성공했지만, 그렇게 해서 남편의 슬픔을 몰랐다. 잭슨에게 감정이입을 했는데, 잭슨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잭슨이 너무 불쌍했다. 아니, 뭐, 그것도, 근데 네, 말씀하시죠. 뭐. 이게 매직이에요. 네. 근데 매직. 굳이 그랬어야 하나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맹두님이 아까부터 계속 그 뒷부분에 추모하는 장면이 굉장히 멋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추모하는 장면이 너무 멋졌고, 너무 장엄했기에, 엘리가 잭슨이 죽은 거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난 약간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그 노래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는 한 느낌이었어. 작품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동의해요. 10억 거는 동의해요. 그래서 이 결말이 너무. 둘이 표정이 장난 아니야, 지금. 생명보험이야? 야, 10억 얘기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야, 미국 생명보험은 더 세. 국내보다. 10배랑 미국으로 사야 돼. 이야. 미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결말이 어둡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게 생각합니다. 프런트지. 예. 뭐 저는 별점 5점 만점에 4.2점 드리겠습니다. 여운이 높네요. 굉장히 후하네요. 요즘. 네네네. 높네요. 아니구나, 저번은 후하지 않았어. 저번 주에 엄청 깎았죠. 그것도 게스트 계신데. 게스트 있어서 붙인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거보다 낮았어? 네. 언더야? 네. 그렇구나. 바텀가가 얼마였는데, 그럼? 네? 그러니까 최고의 그 맥시멈 리스크 언더가요? 언더가 몇이었어, 너? 저 2.8점 정도 생각하고 그래. 있는데. 정말 상한가로 많이 쳐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시네요. 네, 얘기하시죠. 네, 저는 좋은 점으로는 역시 두첩바이 점점점.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네,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음악 가장 좋았던 게 처음에 확 빠져들어가게 된 게 이제 드락바에서 공연하는 거. 이거 봐, 다 비슷하다니까? 첫 아니면 끝이야. 드락바에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죠. 특히나 근데 약간 조금 모순이 조금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좋았던 장면이 약간 이 영화의 모순이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뭐 레이디 가가니까. 레디오 가가. 그게 막 저 사람 저렇게 노래를 잘해? 왜냐면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알고 있었어요. 전 그랬는데요. 전 레이디 가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맥주님이랑 비슷했어요. 노래 발라드를 저렇게 잘한다고? 약간 그런. 아니 퍼포먼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약간 아이돌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약간 아이돌 사람이 저렇게 느낌이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잘해? 약간 그런 느낌. 아이돌들이 발라드 부르면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주가 신기했어요. 공연을 다녀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미주가 신기했어요. 미주님 화이팅! 미주 나랑 아니, 동갑이지? 화이팅! 뭐라는 거야? 근데 미주님 진짜 노래 잘해요. 섭외 오세요. 어디로 가죠? 안테나로 가면 되나요? 안테나로 가서 유재석 님도 모셔오자, 그럴 거면. 안테나에서 이러고 피켓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유재석. 하관 미녀 이미주. 하관 미녀 뭐야? 그렇다는 거야. 네. 이게 공연 얘기하니까 자꾸 생각나는데 제가 1화가 있거든요. 이거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야 그 얘기 안 했나 내가? 예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방송에서는 안 임팩트가 했던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기억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좀 임팩트 있게 해봐요. 그러니까 그 스탠딩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봤잖아요. 근데 되게 열성 팬들이 많았는데 그 중앙 스탠딩석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을 보나요? 맨 제일 높은 좌석에 티켓팅을 한 사람 중에서 선착순이거나 아니면 팬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나요? 코스튬을 해왔어요. 레이가 코스튬을 잘한 사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거기 들어갈 그래서 수 있는 후자예요, 거였어요. 전자예요? 저는 선착순을 선택했고요. 아유, 재미없는 사람 진짜. 그 코스튬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때 뭐 소고기를 직접 못 입으니까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냄새를 입혀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이 8시 공연인데 새벽 4시, 3시에 줄을 섰다는 거는 그리고 낮에 다 그냥 줄 서는 걸로 그냥 보내버린 거거든요. 미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코스튬을 안 했다고? 저는 안 했어요. 진짜 코스튬을. 재미없는 사람. 재미없어. 아유 씨.
우리가 있었어야 돼. 그때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코스튬이라고 쳐봐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변태 같은 사람. 뭐요? 근데 거길 들어갔더니 이제 옆에 이제 스탠딩이니까 제가 그래도 키가 큰 편도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작은 사람이 옆에 이게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열성팬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면 제 귀에 꽂혀요. 소리가. 알지. 네. 어머, 이게 뭐야? 봤어요? 이게 뭐야? 어떤데요? 충격적이야. 어머, 이게 뭐야?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그 코스튬. 어머, 이게 뭐야? 알고 싶지 않은 걸 알아버리는 느낌인데요? 판도라의 상자였네요. 예, 근데 그걸 저 실제로 봤어요, 다. 어머, 이거 오늘 뭘 입은 거야? 어머, 이게 뭐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 돼요. 저만 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울어요. 너무 응원을 하면서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냐면 가야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거를 2시간 내내 귀에 들으니까 짜증이 너무 나잖아. 근데 그분한테 제보 주세요. 그 하셨던 분 제보 주세요. 네, 이게 스탠딩이니까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노래가 신나면 뛰잖아요. 보통 이제 스탠딩 공연할 때 제가 근데 그때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약간 팔꿈치로 퍽 쳤어요. 제보 주세요. 여러분들 찾습니다.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 레이디 가가 편에 가가지고 그쵸. 묘령의 남성에게 팔꿈치를 그쵸. 맞으신 분, 폭행을 당했다라는 분 그리고 아니 그렇게 세게 안 했어. 관광 우셨던 분 자기다라고 관광 싶으시면은 오셨다. 그 저희한테 그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뭐 변호사 선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의심- 도와드릴게요. 한번 크게 땡겨야지. 우영우 제가 바로 연애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남자였잖아. 뭐요? 남자였다고요 그분이? 응. 관광 오신 분이 남자예요? 아, 그래요? 그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연락 주지 마세요. 네. 그냥 뭐 제보만 여자인 줄 해주세요. 알고 그랬구만. 네, 그렇죠. 남자분이었어. 왜냐면 관광 울었다고 하길래. 맞아요. 그 정도의 감정은 약간 맞아요. 그 시꺼먼 남성들한테는 바라기 힘든 맞아요. 공감 보통 남자들은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공연에 LGBT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LGBT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그것도 맞긴 하네, LGBTV. 아마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이요. 아무튼 뭐 저는 관광 울었다 그러길래 네 여성분이 관광 온 게 들었어요. 뭐예요? 관광 울었다, 왕왕. 엄청 심하게 울었다를 그냥 관광 울었다. 관광을 그냥 의성어? 음. 표현어? 의태어? 몰랐어. 형용사?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신조어예요? 아니요. 이것도 한 됐어요. 5년 됐어요? 6년 됐나? 몰랐어요. 6년? 음. 6년 7년? 몰랐어요. 아니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관광 울었다고 하니까 광어회 먹고 싶네요. 맛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연어회도 먹고 싶다. 닭고 연어회. 뭐 하여간 그랬었는데. 닭고 오징어회? 코스트코? 근데 저 할게요 계속. 네. 하여튼 뭐 그 공연 때 레이디 가가가 넘어져가지고 막 무대 밑으로 떨어지고 어머. 이런 것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구급차를 불렀나요? 근데 일어나서 하긴 하더라고. 근데 되게 아쉽군요. 그날 때 많이 다쳤었대요. 아, 근데 참고 했다 그러더라고. 저런. 진짜 프로의식이 강하네요. 네, 엄청나요. 무대가 이게 저는 그런 걸 처음 본 게 되게 그 공연을 보면서 충격받은 게 2번인데 한 번이 레이디 가가 때 그 무대가 막 자꾸 열리는 거. 이게 뭐죠? 그 인형의 집 이렇게 여러 겹 열듯이 열리는데 그거 보고 싶다. 그게 궁금해. 다 달라. 테마가 다 다르고 나오는 그 백댄서들 옷도 다 다르고 왜 영상 안 테마도 다 찍어놨어? 다르고 촬영이 금지예요. 젠장. 그런 공연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스탠딩석에서는 촬영하게 네, 됩니다.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녹음을 해놨어야지. 녹음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굿 프렌드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브랜드는 뭐예요? 경업체들. 아, 그 회사 그게 이름이 브랜드라고 해요? 회사 이름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뭐가 좋아? 몸이 좋은 친구들인가? 아. 회사 이름이 그래요. 덩치가 근데 좋은 그런 친구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내요. 매너네. 되게 많이 잡아내요. 매너네. 그래서 여러분 에티켓인데 특히 공연장 가서 뭐 핸드폰 촬영에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핸드폰 꺼내시면 안 돼요. 그러나 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 주요 공연들은 그 공항 검색 때 검색하듯이 다 검색을 합니다. 특히 유명한 아티스트. 그러나 여러분,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티켓팅을 성공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쟤는 일화가- 성공해서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화가 생각이 나서 저는 특히나 그래서 레이디 가가의 공연 장면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이- 길게 하네요, 지금. 네. 네. 분량 너무 길어요. 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부러워요? 아니요. 그 준비해오지 그랬어. 준비요? 나는 레이디 가가를 안 봐서 준비를 할 게 없었어요. 앞으로 레이디 점점점은 각자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그래서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형과의 관계가 저는 베스트였다고 봐요. 숨은 명장면이라고 형이 조금 없잖아요. 보여준 그 할아버지가 형이에요. 매니저가 형이에요. 아니요, 형이 없잖아요. 형은 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형과의 관계가 그냥 따뜻했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싸웠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시 기대게 되잖아요. 기대게 되고 내가 닮고 싶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그게 저는 숨은 명장면이라고 좀 보여줬고요. 순명장. 엔딩이 좋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맹뚜님 얘기하시는 엔딩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자살로
얘기가 흘러갔다라는 게 베스트였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더 애절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난 사고가 더 생각이 좋았는데. 조금 들었어요. 저는 왠지 전 모르겠는데 사고가 아니라서 되게 의아했어요. 저는 영화의 되게 안 좋은 건데 이제 자살이 나오면 되게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저거 것 같아. 이상해. 왜냐면 그 자살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죽음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성격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캐릭터 완성도가 올라가죠. 저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 저는 그거는 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되게 안 좋다 그치? 생각해요. 사회적인 현상을 또 안 좋은 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적당히 10억이 하고 나왔어요.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다 좋다는 얘기죠? 전 10억이 좋아요. 그쵸? 10억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네.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요, 10억. 그리고 저는 연출이 감독이 계속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단점으로는 중간에 안무 배우고 왜 이제 매니저 만나가지고 안무 배우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분명 그 속도감이 있었어. 속도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SNL 출연하고 이런 장면들. 근데 그 부분 살짝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좋았는데? 없지 않아 좀 있었다.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돌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가수 준비하는 그럼 사람들. 본인- 왜냐면 저 입이 근질근질하다. 너 지금 무덤 파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돌 우리가 그런 데뷔하는 프로그램 몇 개 보다 보면은 얘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 해봤던 애들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도 아티스트였잖아요. 그냥 기타 치고 이런 식으로 불안불안하다. 얘기하던 사람인데 불안불안하다.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투자자들이 니네만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갓나더라. 아무 이상이 없겠죠. 너도 나한테 그러잖아. 남말은 배가 그런 적 없어. 너도 남말은 나한테,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너도 그러잖아, 나한테. 니니니니. 내가 지난주 편집하는데 힘들었어. 알겠습니다. 그건 네가 잘 안 숨겨서 그래요. 넘어가라. 네.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약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은 잭이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롱해롱 거리는 거 볼 때마다 그냥 저는 우라통에 치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난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 마약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와이프의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서적으로 엘리가 계속 채워줬었는데 유명해지면서 어떻게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투어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희망적인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자기가 생각해요. 뺏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매니저가 응, 뺏어갔어라고 응, 얘기를 응, 하잖아요. 이제 그거 뭐 이해는 갔지만 약간 좀 오줌까지 싸고 이러니까 짜증이 좀 그러니까 나더라고. 두 분은 일단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소홀해지면은 약간 마약을 하고 싶다라는 아니에요. 전 말씀이신- 아니에요. 왜 그게 글로 가죠? 아니 왜 글로 가? 와이프가 금융 치료해주면 되죠. 와이프 카드 주면 돼요. 약간 뱅뱅뱅. 포스트 장항준 감독님을 노리시는 거군요. 존나 노래요, 진짜. 아, 난 꿈이에요. 목표예요, 삶의 목표. 내 삶의 목표야. 장항준 감독님이 윤종신님하고 사진 찍은 거 그거 보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난 그 삶의 목표야.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군데는 안 그러겠어요. 난 내가 육아하면 돼. 나도 너무 좋아. 나도 내가 육아했으면 좋겠어. 나 육아 내가 하면 돼.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행복해. 근데 늘 새로워. 오늘 늘 제일 짜릿해.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두 분이. 맞아요. 네, 그래서 두치 아빠님의 별점은요? 4점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야박한 사람이네, 이거. 그게 되게 야박하네요. 맞아. 되게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좋은 추억 다 얘기해놓고. 4점이면 높은 거죠. 됐어요. 야박한 나람. 알겠습니다. 되게 뭐, 행복하죠. 아니요. 즐겁죠. 괴로워요. 네. 혹시 이렇게 해서 스타이즈본을 좀 살펴봤는데요. 두 분 추가로 못하신 얘기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제 이 스타이즈본 자체가 사실 영화 이후에 약간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가 너무 이 친밀하고 애정 교류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열애설도 많이 났죠. 맞아 열애설도 나고 아, 그랬어. 굉장히 이게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어요. 공연도 둘이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까지 알고 약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뒷배경까지 보고 아마 보신다면은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정도로. 유튜브에 잘 찾아보면 직캠 공연한 게 있어요. 진짜 10억인가? 직캠인데 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영화. 눈빛이 아, 꿀 그래요? 떨어진대요. 공연을 하는데 영화고 제가 알기로 그래미에서도 한번 공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같이. 본유로군요. 네. 아우, 장난 아니야. 그만큼 되게 소문 날만해. 재밌다. 네, 소문 날만하다. 전 레이디 가가 노래를 들을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고고고. 정말. 네, 더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예고로 넘어가겠습니다. I'm gonna Next episode. 오늘은 잘 맞나요? 안 맞았어요? 안 맞은 적 한 번 있죠? 한 2주, 3주 정도 안 맞았어요. 그랬던가? 몰라요? 네, 다음 주 보죠.
뭐예요? 네. 다음 주는 적어놨잖아요. 다음 주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보는 몰아보기. 우투도 영투다 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네, 동투도 굿투다 라미. 감독은요, 유인식 감독님이시고, 극본은 문지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출연자는요, 박은빈님, 강태호님, 강기영님 등이 나옵니다. 네, 관람 OTT는 넷플릭스나 KT 시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KT 시즌은, 네, 요금제 높은 거 쓰시면 그냥 공짜로 드리니까 그걸로 보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시즌이 곧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건재하던데요. 티빙으로 흡수될 건데 아마. 근데 아직 업데이트 하던데요. 하긴 하겠죠. 새로운 업데이트를 그 메뉴를 바꿨더라고요. UI를 바꿨더라고요, UI를. 인터페이스를. 돈을 쓰셨네? 네네, 돈을 조금 쓰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요거 인기 있는 거 썼어요. 이 작품은 KT의 어떤 컨텐츠 사업의 상징이죠? 그쵸. 이거 다음에 나온 것도 되게 히트쳤잖아요. 신병. 신병 자체는 근데 원래 성공한 IP여가지고, 아니, 근데 성공이 보장돼 있었어요. 그전부터 돌싱글즈, 나는 뭐예요? 솔로. 뭐예요? 그게 다 KT 거거든요. KT. 바로 이번 전작이, 그러니까, ENA 방송국의 전작이 굽힐 수는 없다였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상 평가가 괜찮다라고 네, 들었어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였죠? 거기가. 여기 맹뜨님이랑 약간 친하신 분.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아, 친하진 않댔나? 퐁당퐁당 러브인가요? 네, 그분이에요. 갓나 네. 새끼. 그분한 것도 누구였지? 저기 아, 맞아요. 제주도 사시는 그분. 곽도원. 네, 곽도원님이랑 두 분이 아, 주인공이었죠? 도원이 형 제주도 살지? 네. 도원이 형 놀러 가면 안 돼요, 우리? 제주도래? 도원이 형 아시는 분이에요? 난 사실 도원이 형 말고 그분 보고 싶어요. 에스더니 남편분? 홍해걸님이요? 아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모토를 들어보고 싶어요. 무슨 삶의 소리를 모토를? 그치. 아니, 왜냐면 이분 또 두 번째 목표거든요. 와이프의 아하. 카드를 쓰시는 그 모토를 들어보고 싶어요. 와이프 카드 쓰는 모든 남편들이 자신의 삶에 그렇죠. 내 놀러 최종 드리다. 목표예요. 근데 놀러 소개팅을 왜 드리다. 하는데? 맞아, 소개팅, 어떻게 됐어요? 안 했어요? 했대요. 왜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게. 다른 분에게 먼저 넘겨드렸어요. 뭐 물건이에요? 맞아요? 기회를 드렸죠. 중고거래요? 기회를 드렸어요. 어머, 못돼 나는 처먹었네.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맹뚜님 성격에는 미리 들어가서 SNS 한번 다 살펴보고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렇지. 내 SNS를 줬을걸? 그분한테? 그러니까, 뭐 역추적이라도 했겠지. 아, 그런가? 네. 모르죠. 하여간 다음 주에 저희 너무 재밌게 봤죠. 우영우. 장항준 감독님 진짜 뵙고 싶어요. 갑자기 장항준 감독님 초대해요. 모셔봐야 되나? 이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센세이셔널한 드라마여가지고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이 더 적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안 봤어도 유튜브는 봤어. 그리고 저희 같은 힙스터들은 남들이 보아서 재밌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기 안 싫어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늦게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접했는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향고래를 닮았거든요. 하여간 저희 우영우 편이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우영우 들고 오겠습니다. 우투도 영투도 우. 이거 되게 웃긴다? 내가 우투정투도 앞에 나온다고 했더니 자기 그 장면을 본 적이 없대. 난 안 보고 1번 봤던 상태거든? 되게 이거 웃겼어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자, 해볼까요? 우투정투다 우. 넘어가죠. 네, 저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토마토 뭐였죠 그거? 토마토 기러기 스위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네. 역삼역으로 가야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들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 용가리 치킨.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쯤 해주면은 하림에서도 한번 광고 줄만한데 하림 도대체 광고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죠? 용가리 치킨도 하고 뭐 치킨 너겟도 하고 다 맞아요. 해드릴게요. 말 많았어요. 그럼요. 배고픕니다. 물론 네. 매출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해줄 수 그쪽에서 있어요. 체크해야죠. 아니 우리 텐션들 왜 이러지? 네, 공식 홈페이지는요. 바뀌었죠. 네, 저희 드디어 공식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자님. 맞아요. CTO잖아요. 뭐라고? 저희 타다닥이 CTO잖아요. 네, 저희 공식 홈페이지가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www.타다닥.com이에요. 이거 본인이 하라고 내가. 네. 아니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어디로 이제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면. 노션. 아니 근데 이런 게 뭐 필요해요? 정말 간결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뭐 리다이렉션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공식 홈페이지가 저희 블로그, 설문조사, SNS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www.타다닥.com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새로운 본질입니다. 블로그는 여러분 아카이빙 상태로 놔둘 거예요. 링크만 걸어둘게요. 네. 네. 각종 문의는 이메일 tadadak. tadak@tadadak.com입니다. 네, 타다닥골뱅이 타다닥.com으로 네. 보내주시면 돼요.
나 처음이니까 난리도 아니구나. 네. 설문조사는 공식 홈페이지 통해 PC, 모바일에서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누나. 냈냐? 뉴스레터도 기다려라, 타둥이들아. 근데 저희 고기 먹어요? 고기요? 배고- 페이스. 일단 이게 이따가 아닌가 보네. 의논하도록 하죠. 고기 먹어랑 여러분.